대한민국이 사랑한 배우 김용림. 그녀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안방극장의 품격을 지켜온 따뜻한 불빛이었다. 하지만 2025년 봄 85세의 나이로 전해진 그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자녀들조차 믿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고, 장례식장에서는 관을 껴안고 흐느끼는 자녀들의 모습이 수많은 이들을 오열하게 했다. 슬픔은 단지 가족의 몫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위대한 여배우의 마지막 길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김용림은 단지 배우라는 직업을 넘어 한국 드라마의 역사 그 자체였다. 수십 년간 그녀가 걸어온 연기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전직 성우로 출발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라디오를 타고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후 배우로 전향하며 브라운관을 통해 따뜻함과 깊이를 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노년까지도 쉬지 않고 연기하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대 위에 던진 진정한 예술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녀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졌다. 수십 년간 쌓여온 고된 촬영 일정과 수많은 감정 소모는 결국 그녀의 심신을 갉아먹었다. 가족과 가까운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림은 마지막까지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했고, 이 장면만 더 잘해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그녀의 버티는 힘에 놀랐고, 담당 의사들조차 이런 투지는 처음 본다고 감탄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연기였고, 연기는 그녀의 숨결이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연코 가족이었다. 특히 아들인 배우 남성진과 며느리인 배우 김지영은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며 찢어질 듯한 슬픔에 가슴을 부여잡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배우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남성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김지영 역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처럼 저를 감싸주셨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장례식 당일, 관 앞에는 그녀가 생전 아꼈던 대본과 작은 기도서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그녀가 손으로 정성껏 적어 내려간 메모와 대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자녀들은 그 글귀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조용히 눈물 흘렸다. 가족의 사랑, 연기에 대한 집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그녀를 배웅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도 김용림의 삶은 위대한 우리 시대의 상징, 손흥민이 보여준 희생과 열정, 책임감과 헌신의 삶과 닮아있다. 손흥민이 수천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라운드 위의 영웅이라면, 김용림은 수천만 안방극장의 심장을 울리는 드라마 속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늘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후배들을, 작품을 먼저 생각했다. 후배 배우들에게는 늘 조용한 미소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어떤 신인 배우도 그녀 앞에서는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따뜻한 겨울 햇살처럼 강하지만 부드럽게 주위를 감쌌다. 그녀의 마지막 촬영 현장에서도 김용림은 끝까지 대사를 잊지 않으려 반복해서 리허설을 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와중에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마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에 혼을 담았다.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녀의 그 집념에 감탄하며 이분이 진정한 배우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 무거운 의지조차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다. 슬픔은 오롯이 남겨진 자들의 몫이었다. 장례식 후 빈소 한켠에 놓인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어머니와 나눴던 마지막 대사를 곱씹었다.
그 모든 기억들이 눈물이 되어 흘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그리움만이 흐르고 있었다. 배우 김용림.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들 속에 녹아든 진심은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 카메라가 꺼진 지금도 우리는 그녀의 눈빛을 기억한다. 그 눈빛은 힘들었던 시절에도 가족을 지키고 연기를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낸 깊은 따뜻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김용림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수많은 드라마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그녀를 다시 떠올릴 것이다. 이토록 아름답고도 슬픈 이별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여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시대의 배우를, 한 가족의 어머니를 깊이 애도한다. 그녀는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춰진 아픔과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 김용림은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향한 동경이 있었지만 그 길은 결코 그녀에게 열려있지 않았다. 본래 배우가 아닌 성우로 첫발을 디딘 그녀는 1961년 KBS 성구극회 사기공채로 데뷔했다.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로만 감정을 전해야 했던 그 시절,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라디오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김용림은 그 안에서도 온몸으로 연기를 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깊은 표현력은 곧 그녀를 더 넓은 무대로 이끌었다. 1964년 TBC 드라마 눈이 나리는 데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하면서 김용림은 마침내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시작된 연기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었고 아름다움과 젊음을 요구받는 여성 연기자로서 그녀는 많은 좌절과 편견에 맞서야 했다. 단역을 전전하던 시절, 밤늦게까지 대본을 외우고 다음날 다시 조용히 오디션장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김용림은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대체로 근엄한 이미지의 인물들이었다. 권위적이면서도 속 깊은 어머니,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장님, 전통을 상징하는 조부모. 이런 역할은 때로 그녀에게 무게가 되었고 때로는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용림은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색깔을 지켜냈다. 특히 1996년 MBC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때에서는 그동안의 이미지를 깨고 젊은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인물로 변신했다. 하숙집 주인이라는 역할 속에서 그녀는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별명을 감수하며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 순간은 단지 시청률을 위한 웃음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한번 넘어서기 위한 그녀의 도전이었다.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장면 중 하나는 단연 촬영 당시였다. 1994년 방영된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무당 역할을 맡아 실제 호랑이와 마주하는 장면을 소화해야 했다. 대부분의 배우들이 두려워하거나 대역을 쓰려 할 때 김용림은 주저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그 강렬한 눈빛 하나로 호랑이를 제압해냈다. 제작진조차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그 순간 호랑이는 꼬리를 말고 자리를 피했고 그 장면은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이후 그녀에게 붙은 별명이 바로 호랑이 선생님. 이 별명은 단순히 무섭다는 뜻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무대 위에서 진지하고 예술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그녀의 자세가 담긴 별명이었다. 2015년 그녀는 오랜만에 본업인 성우로 돌아왔다.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2기에 내레이션을 맡게 되었고, 이 결정은 아들 남성진의 추천에서 비롯되었다. 오랜 세월 배우로 살아오면서도 김용림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로 감정을 전할 때의 떨림과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말이 가진 힘은 눈빛만큼 강하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녀의 인생 전반을 설명해주는 진실이었다. 2021년에는 예능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 출연하여 다시 한번 대중과 가까이에서 호흡했다. 때로는 유쾌한 농담도 하고, 때로는 속 깊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김용림은 그저 연기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중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는 수십 년의 삶과 경륜이 배어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성취의 이면에는 말 못할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 수많은 밤을 대본과 씨름하며 보냈고,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촬영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그녀는 늘 촬영이 끝나고 나서 병원 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가며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약화되었고, 마지막 몇 년간은 거의 고통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를 진료한 의사들조차 이런 체력과 인내력은 놀랍다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이만하면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김용림은 수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길을 내어주었다. 누군가의 첫 리딩 현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감싸주던 따뜻한 조언자였고, 울고 싶은 날엔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든든한 선배였다. 그녀는 스타로 기억되기보다는 현장을 지킨 사람으로 남기를 바랐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유, 연기 수업이 끝난 뒤에도 혼자서 리허설을 반복했던 이유는 그녀에게 연기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는 나는 행복했어요 였다.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눈물의 시간도, 외로운 무대도, 이룬 것과 놓친 것들까지도.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를 빛나게 해준 연기의 시간이었다. 김용림은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았고, 또 한 시대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토록 조용하지만 위대한 사람의 발자취는 그 어떤 환호보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보다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삶의 반 이상을 함께 걸어온 남편이자 동료였던 남이루의 별세 소식은 김용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셨다. 2024년 3월 31일, 김용림은 결국 그토록 아꼈던 동반자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향년 85세, 노환으로 조용히 눈을 감은 그의 부고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슬픔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인생의 절반을 잃은 듯한 공허함이었다. 두 사람은 한국방송 역사상 최초의 성우 부부였다. 방송국의 좁은 녹음실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가까워졌다. 성우라는 직업은 얼굴보다 목소리로 먼저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진실되었다. 김용림은 KBS 성구극회 후배로 들어왔고, 남이루는 이미 인정받는 3기 출신 성우였다. 자연스럽게 선배와 후배로 시작된 관계는 이내 한 무대 위에서 함께 연기하며 더욱 단단해졌다. 연인에서 부부로, 그리고 연기 인생의 동반자로서 두 사람은 여러 작품을 함께했고, 같은 대사를 반복하며 서로의 호흡을 맞췄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는 사극이었다. 에서 김용림은 모후 원경왕후,
남이루는 아들 세종대왕 역을 맡았다. 극 중에서 어마마마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촬영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현실의 부부가 사극에서는 어머니와 아들로 등장하는 아이러니는 연기에 대한 두 사람의 진지함을 오히려 더 뚜렷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김용림은 한동안 남편과의 동반 출연을 거절했다고 한다. 어색한 웃음을 피하고 싶었던 그녀의 선택은 그만큼 연기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어떤 감정보다도 강하게 흐른다. 남편은 점차 기억을 잃어갔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들 남성진은 방송에서 예전 같지 않다. 방금 나눈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말했고, 김용림 역시 대본을 외우기 어려워져 연기를 이어갈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카메라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두 사람은 이제 세월 앞에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2024년 초 남이루는 고관절 부상 이후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용림에게 남편의 죽음은 단지 가족을 잃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한 시간의 무게이자 수많은 무대 위에서의 기억,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대사 하나에 깃든 숨결까지 잃는 일이었다. 방송에서는 씩씩하게 인터뷰를 이어갔지만 그날 이후 김용림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쉽게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이는 늘 나보다 앞서갔어요. 연기에서도 삶에서도. 그런데 이별까지도 앞서가네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그가 생전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것이다. 성격이 유하고 사람을 잘 믿었던 남이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고 매니저에게도 큰 사기를 당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김용림은 더욱 남편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는 언제나 사람은 믿어야지 라며 웃었다. 그런 남편의 곁에서 김용림은 세상과 맞서야 했다. 때로는 대신 싸우고 때로는 대신 울었지만 그녀는 결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 연애 시절에는 길거리에서 건달 4명이 시비를 걸었고 남이루는 김용림 앞에서 그들과 싸워 물리쳤다. 얼굴에는 그때 생긴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깡패랑 결혼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결국 그 따뜻하고 강한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남편이 떠난 뒤 김용림은 한동안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고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도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주변에서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모두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남이루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집 안 곳곳에는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소품들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고 그의 마지막 대본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김용림은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아니, 치울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의 삶은 지금부터가 더 외로운 싸움일지도 모른다. 남편 없는 세상, 혼자서 맞이하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그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 김용림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배우이고 싶어 한다. 비록 대본이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스승으로 무대 위에 서고 싶어 한다. 그것은 단지 직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남이루와 함께 싸운 영이라는 세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은 그녀만의 방식이다. 그녀는 이제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연기를 기억하고 그녀의 삶을 응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미루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이 여전히 그녀와 함께 숨 쉬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도 김용님을 살아가게 한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으며 이제 우리는 그녀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배우 김용님,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 깊고 조용한 슬픔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한국 드라마와 연극 영화의 한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이 위대한 배우는 단지 한 명의 연기자가 아닌 우리의 기억 속 어머니였고 할머니였으며 수많은 인물들의 감정을 우리 마음 깊숙이 전달해주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온몸을 던져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연기자이자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낸 그녀의 삶은 누가 대신할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무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귀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녀를 온 마음으로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남편 나미루 선생의 별세 이후 김용림 씨는 웃음을 지어 보이려 애쓰고 있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 역시 이 엄마, 아내, 그리고 동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 남성진 씨는 방송에서도 눈빛의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나며 아버지의 부재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관을 부여잡고 흐느껴 울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한 가족의 이별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개인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 김용림의 삶에 대한 경애와 슬픔, 그리고 감사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경과 세대를 넘어 국민 모두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뛰는 것처럼 배우 김용림도 한 시대의 상징으로서 모든 이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손흥민의 질주가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면 김용림의 연기 인생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존중해야 하고 그녀의 고통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용림을 강인한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든 현실 속에서든 그녀는 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품고 남편을 뒤에서 지탱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녀의 곁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웃을 수 있도록,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녀가 이룬 모든 연기와 삶의 시간들이 존중받고 기억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어느새 80을 넘은 고령의 배우입니다. 과거보다 건강은 약해졌고 기억력은 흐릿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고관절 부상으로 3개월이나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퇴원 후에도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대본은 잘 외워지지 않지만 연기를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살아있는 예술원의 증표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배우이고 싶어 합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 한 대사 한 대사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그 마음은 그녀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김용림이라는 배우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단지 그녀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긴 세월을 무너짐 없이 연기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룬 영희 세계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우리 사회와 세대를 이어주는 정서적 연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표정, 그녀가 품었던 눈물과 웃음들은 모두 우리에게 인간의 따뜻함을 알려주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배우 김용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한 그녀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용기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김용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흘린 눈물, 그녀가 품은 사랑, 그리고 그녀가 걸어온 길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나라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연기했던 그녀에게 따뜻한 박수를, 진심 어린 존경을, 그리고 무엇보다 큰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사이며 가장 아름다운 헌사일 것입니다.